번호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 및 의결을 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국제국 소관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순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 의원입니다.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대상에 단체를 포함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지역 문화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치하함과 함께 평택시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문화상의 수상 시기를 시민의 날에서 문화의 날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상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단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상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국제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재일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30호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문화상 취지에 맞게 문화의 날로 시상 시기를 변경하고 수상 대상자 범위를 개인에서 단체까지 확대하여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문화상 시상을 문화기본법에서 정한 문화의 날에 시상하여 그 의미를 일치시키고 개인에 국한된 수상자 선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까지 폭넓게 시상 격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나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실은 제가 한 번에 이 조례안 제가 냈으면 했는데 우리 김순희 의원님이 이 좋은 조례안을 먼저 그냥, 왜냐하면 이런 문화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지향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단체로는 지급이 수요가 안 됐다가 그냥 단체가 포함시키는 게 주요 골자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단체까지 수여하는 거고, 아까 그 검토 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존에 시민의 날 하던 거를 문화의 날로 바꿔서 시상하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뭐 문화상에 맞게 또 문화의 날로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음에 전 조례안을 한번 1년에 시상하는 거를 2년에 시상하는 걸 1년에 시상하는 거로 제가 좀 개정 조례안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안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왜냐하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에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시민 중에.
그런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문화의 날에 한 명씩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또 이런 단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비영리 단체들도 이런 문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평택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뭐 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공직이나 시민들이 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큰 활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보게 되면 개정조례안 중에 10조 한번 보게 되면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 빼고 수여한다로 이제 개정한 거잖아요. 개정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실은 그동안에 이 문화상 할 때 우리가 부상을 했었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6년부터 시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상에 이제 약간의 소정의 그 격려금이 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선거법도 강화가 되고 선거법이요? 해서 부상은 빼고 상장만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부상이라든지 이런 상품도 같이 좀 지급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사연이 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뭐 너무나 이런 좋은 조례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 문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기해오고 이랬었는데 우리 또 마침 상임위에서 또 상임위이고 김순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되면은 정말 곳곳에서 문화로 인해서 문화예술, 이벤트, 역사 모든 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화의 이상이 좀 더 높아지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문화예술인들 모두가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더 깊이 있게 봉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발판이 돼서 굉장히 개정을 하는데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어떤 그 문화의 날뿐만이 아니라 평소에서도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숨어서 이렇게 어떤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배려를 하고 뭐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에서 할 것인가 어떤 그런 계획들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책을 좀 세워줬으면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의원님들하고 서로 네.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건지 상의도 하고 그래서 계획에도 담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어떤 문화 국제의 도시로서도 전국에서도 이제 본이 되는 그러한 어떤 평택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말 우리 김순희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 개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 달이 10월 달이죠. 예, 맞습니다. 10월 달이고 또 문화의 날이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시민의 날에서 문화의 날로 이제 문화의 날에 시상을 하는 걸로 다 개인에서 단체까지 이제 폭을 좀 넓혀서 수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하시고요. 김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9-316호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예술법인인 평택시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추진 및 합리적인 예술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재단 사업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재단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고유 사무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3조 제3호의 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 조문을 삭제하여 재단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제4항 임원은 재단 이사의 구성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함을 명시하고자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호 의원입니다. 이 시립예술단을 문화재단이 운영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골지 않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한번 꼭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대충 이해를 가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잡고 문화재단에 운영 조례를 운영을 다 맡긴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굳이 문화재단에 이걸 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보다는 뭐 문화재단에서 각종 뭐 공연이나 예술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보다 좀 전문성이 있을 것 같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을 따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예상 시립예술단의 운영 관리하는 직원이 만약에 따로 우리가 포함이 안 된다, 그 재단에서 관리 안 하고 시립예술단이 따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실은 사무 관리라든지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단 내에 예술단 그 운영하는 팀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직원 3명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예술단 내에는 악보계하고 악기계라고 하는 그 전담 직원 2명이 이게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 인력은 6명 정도는 기본으로 좀 이렇게 조직이 돼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도 실은 상당히 좀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예술단이 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좀 갖고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 사례와 또 우리 시 내년도 이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이제 추계를 좀 내봤는데요. 1년 동안 운영을 하려면 약 35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내년에는 창단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창단 시기에 따라서 좀 금액이 많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문 이제 예술 단체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평택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단기적인 플랜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이분이 처음부터 잘 진행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문 분야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타트가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관을 하는 문제 또 재단에서 앞으로
관리 사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좀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좀 관심과 적극적인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문화재단에다 필요한 사항들은 또 물어볼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문화재단에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이관 업무를 줬다고 해서 우리 지평부에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련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을 하는 뭐 다른 예술단이나 그런 분들하고도 공조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평택시립예술단이 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예술단으로 좀 거듭나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최선재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재단에 이제 이관을 시켜서 이제 개정을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20조에 보면은 원래는 그 현 조례에는 운영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20조에는 뭐 운영 세칙으로 이제 개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전에 폐지하기 이전에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행 규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단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개정을 할 때는 시행 규칙에서 운영 세칙으로 이제 개정이 왔거든요. 그러면 시행 규칙과 운영 세칙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법 체계가 이제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있고요. 저희도 이제 조례하고 이제 시행규칙이 있는데 아마 시행규칙에 안 담고 이제 그 세부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의미인 거지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시행 규칙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경기도 내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이나 운영 규정 현황을 이제 쭉 살펴보니 저희 경기도 내에 20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에만 이제 그 운영 규정으로 돼 있고 모두가 다 이제 시행 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에 담지 못하는 것들을 시행 규칙에 이제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문화재단을 사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운영 세칙으로 돼 있으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시행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큰 차이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시행 규칙에 담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뭐 운영 규정으로 저기 할 건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그 시행 규칙으로 하거나 운영 규정으로 하거나 하기 전에 별도로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답변하고 좀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차이점을 제가 좀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행 규칙에 담아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그리고요, 보충해서 저기-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국장님의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6쪽에 보면은 비용 추계 미천부 사유로 해서 이제 해놔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폐지되기 이전에
비용 추계를 이제 담아 주셨던 분이 있어요. 담아 주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로 이제 개정을 하면서 재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비용 추계도 여기에다가 써야 되지 않나,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그 비용 추계는 저희들이 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추산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개정안 내용만 봐서는 별도의 다른 예산이 더 별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따로 추계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그 폐지하기 이전에 조례에 이미 이제 담아졌던 거잖아요. 그럼 그게 다 폐지가 됐으면 이거를 이관해서 이제 재단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법령을 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 비용 발생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비용 발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비용 추계 발생 요인이 해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비용 그 추계를 대해서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보면은 그 평택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서 이미 폐지되기 전에 담았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그러한 비용 추계를 담아야지 되는데 비용 추계를 발생하는 요인이 해당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저희는 이제 조례 개정이라 조례 개정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실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문화예술단 창단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담아도 무방하다고 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정말로 국악간현악단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또 진행 과정에 있으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큰 잡음이 없이 처음부터 시작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진행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게 처음 하는 거로 상당히 부담이 크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야 이걸 하기 잘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그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개정된 부분에 개정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이제 조례에 추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세한 거는 이따 예산 심의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김순희 의원님 없으시고요. 이게 단순하게 평택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잖아요. 우리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이 조례를 폐지가 되면서 개정이 되는 건데 평택시립예술단 그 운영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던 거죠? 그거는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년이나 한 22년 22년도 작년에 과장님 작년에 된 거죠. 근데 이제 1년 만에 직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문화재단에 내서 운영함으로 해서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거고 원인이.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서 문화재단 사업에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 관리가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또 삼재 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이 이 부분이 좀 빠지게 되는데 여기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삭제하는 데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시 조례 이제 문화재단 운영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한 98개 시군에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이제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 요 그러니까 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한 6개 시군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개 정도 시군이 있었고 나머지 89개 시군은 이제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차이점을 비교를 하고 우리 시 실정하고 좀 이렇게 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담당 부서에서 전문 학예사를 배치를 해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이런 내용들을 업무를 위탁이나 이제 고유 업무를 주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전문 인력이나 별도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조문을 담은 조례를 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기도나 경상북도 화성시 같은 사례를 봤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조문을 담고 이 업무를 직접 이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 내에 그 경기학 연구센터나 경기문화재연구원 같은 그런 이제 조직을 별도 신설을 해서 그 전문 인력과 기구를 두고 이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는 경우였고요. 경북에도 경북문화재연구원 같은 그런 소속 기관이 있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도 제암리 3.1운동 기념관이라는 시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와 그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일치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나머지 그 9개 시군 중에 6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문은 있지만 실제 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단의 어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위주로 해서 좀 비교 판단을 해서 이 업무는 우리 시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직접 학예사와 또 우리 박물관 팀에서는 또 뭐 유물 확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업무에 이 내용을 좀 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삭제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이 관리가 문화재단 설립에 추가됨으로 해서 내년도 창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면도 106호선 서부내륙 고속도로 중척 구간 공사 위수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도 106호선 서부내륙 고속도로 중척 구간 공사 위수탁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평택고 관광단지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른 면도 106호선 확장공사 구간 중 서부내륙 고속도로 이설공사와의 중척 구간에 대해 설계상 도로 및 교량 폭이 상이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 대책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통해 현재 공사 시행 중인 서부내륙 고속도로와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23년 8월 8일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1차 위탁 사업비가 지급되었으며 향후 협약서에 정한 사업비 지급 계획에 따라 24년 12월 위탁 사업 준공 시까지 적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면도 106호선 서부내륙 고속도로 중척 구간 공사 위수탁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면도 106호선 서부내륙 고속도로 중척 구간 공사 위수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스탁 협약서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 효율적으로 좀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그 시민들에게 좀 적기에 개통을 해서 좀 시민들에게 편의를 좀 빨리 제공을 하는 그 목적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협약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내용 면에서.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협약서를 맺은 이유는 빠른 공사와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공사의 안전성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서부 내륙공사에서 그 6교를 공사한 완료한 후에 거기다 내달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서부 내륙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공사의 안정성 부분, 또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협약한 사항입니다. 네, 아무튼 최대한 뭐 이 협약서를 통해서라도 주민의 편의를 좀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쪼록 잘 진행을 해서 조금 더 공사 기간이 좀 땡기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개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적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